1995년 KBS는 탤런트를 뽑는 방식을 완전 공개하는 선발대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로 첫 대상자는 당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었던 박상아였죠. 당시 슈퍼탤런트 1기로 선발된 4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얼굴인데요. 송윤아가 금상을, 차태현이 은상을, 이영철이 동상을 받았었죠. 박상아는 KBS가 의욕 있게 준비한 탤런트 선발대회 초대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공가드로 예약한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원한 이목구비와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젊은이의 양지에서는 배영준과 남매호흡을 맞추며 철부지 재벌가 딸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이의 양지는 80년대 후반 광산촌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야망과 사랑을 담아낸 드라마로 60%의 시청률이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듬해에는 8월의 신부와 고스트 맘마에 출연하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다양한 CF가 쏟아졌고 홍길동, 천사의 키스, 꼭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도약한 시기는 2001년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왕건의 첫 번째 부인으로 단아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예능에도 출연, 털털한 노처녀의 수다를 들려주며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이 무렵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교제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이었죠. 이에 대해 박상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소문이 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총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상대가 유부남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악성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나 2003년 박상아가 전두환 비자금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죠.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박상아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재용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딸 경아 씨였죠.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맞선 형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만났든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부부가 됩니다. 그녀와의 별거 생활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저한테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전해줘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1990년 재용 씨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당시 백담사에서 운둔하던 전두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였던 전두환도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었죠. 여담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죠. 이혼 후 재용 씨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거처로 옮겨 미술 공부도 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달랠 겸 그림 공부를 했었는데 선배의 도움으로 뉴욕 변두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대우그룹에 들어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우그룹의 섬유 일부에 배치되어 무역 업무를 했다고 하죠. 이혼한 지 2년 만인 1992년에는 최 씨와 재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초 전두환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재용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박태준 회장의 막내딸과 청와대에서 결혼할 당시 하객들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축의금을 못 받겠다. 그러자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조부에게 축의금을 전달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외조부가 20억 상당의 축의금을 주셨고 이 돈을 외조부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고 사업자금이 필요해 말씀을 드리니 167억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후 재용 씨의 변호단은 당시 축의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비자금을 조사하던 중 일부 돈이 박상아와 박상아 어머니 계좌로 흘러간 것과 관련하여 말이 나왔고 박상아는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전재용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비자금 문제에 상아가 연루됐다는 소리 돌면서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상아와 비자금 연루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도 밝혀진 상황이다. 2000년 초 둘은 아는 선배가 주도하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전재용은 가정이 있는 상태였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모임의 일원으로 만나는데 열애설이 터져버렸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했죠. 그리고 2007년 둘은 결혼식을 올리며 박상은은 전두환 대통령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2명의 딸을 뒀으며 박상은은 연기활동도 중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살았었죠. 박상은은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많이 갖고 있다.
저는 좀 불같은데 남편은 부드럽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러나 중혼 논란이 야기되면서 새로운 논란에 휘말렸죠. 전재용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아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 4년 전인 2003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박상아가 언론에 포착된 건 서울구치소로 남편을 면회가는 모습이었죠. 전재용은 2015년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 노역에 처했고 봉투지었기와 청소를 했다고 알려졌죠. 이때 하루 400만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게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벌금 38억 원을 탕감받고 나올 수 있었죠. 이후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극동방송에 출연하여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재용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었죠. 교도소에서 찬송가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분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는데도 눈물이 났다. 찬양,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이에 대해 박상아는 처음에는 남편의 신학과정 공부를 반대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전두환 대통령의 빈소에 박상아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